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 중, 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 만주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의 다음 목표는 만주였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만주 일대에 철도와 역을 세웠던 일본은 그 보호를 구실 삼아 군대를 조직하여 파견하는데 이게 관동군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동북 삼성 지역에는 장조린이라는 군벌이 자리를 잡고 있어 대놓고 침략하기는 어려웠고 대신 장조린에게 무기와 돈을 주면서 이권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죠. 급진적이었던 관동군은 1928년 만주 침략의 가장 큰 벽이었던 장조린을 기차 폭탄 테러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장조린의 아들 장쉐량이 봉천군벌을 데리고 국민당 장제스에게 투항해서 만주 침략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의 자국의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팔아가며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조선과 대만뿐이었죠. 때문에 만주 식민지화에 대한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근데 막상 일본 본국에서는 만주에 대한 침략에 소극적이었죠. 그러자 관동군은 쿠데타까지 생각하며 독자적으로 만주 침략을 시작합니다. 침략의 명분이 필요했던 관동군 참모 이시와라 간지와 급진파들은 자작극을 펼칩니다. 봉천성 류타오우의 철로를 폭파시키고 이게 중국의 소행이다 때문에 관동군이 군사적 행동을 시작한다 라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관동군 2사단으로 봉천을 포위하고 중국 동북군을 제압하죠. 그리고 장춘과 지린성 일대를 점령하며 남만주를 차지합니다. 일본 본국 입장에서는 사실 관동군의 단독적 행동이었고 이걸 군법 회의로 회부하고 관련자들을 사형시켜야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남만주 먹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죠. 동북군벌 장쉐량은 사실 30만의 정규군과 300대의 전투기 등 꽤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관동군이 1.5만이었던 거와는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장쉐량은 베이징에 있었으며 관동군이 만주 전체를 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장제스는 중국 남부에서 벌어진 반란 진압과 공산당 때려잡기에 정신이 없었죠. 10월 15일 관동군은 항복한 동북군을 총알바지 삼아 치치하오를 공격합니다. 아차 싶었던 장쉐량은 뒤늦게 군대를 모아 만주 진저우 방어에 나섭니다. 이때 산시성의 군벌 옌시산이 장쉐량의 뒤를 공격합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장쉐량의 군대는 와해되고 결국 진저우는 함락, 북만주 최대 도시인 하얼빈도 1932년 2월 관동군에게 점령당하며 만주 전체가 관동군의 차지가 됩니다. 국민당 정부는 뒤늦게 국제연맹에 일본의 불법적 침략을 항의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복구와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정신이 없었고 미국은 은근히 일본을 지지해줬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대기근과 스탈린 대숙청의 시기여서 자국민을 죽이느냐고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연맹은 일본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조선처럼 만주를 직접 식민 통치하기에는 눈치가 보였던 일본. 이시와라 간지는 만주를 관동군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나라 괴뢰국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텐진 일본 조계지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 선통제 푸이를 만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28일 이봉창 의사가 천황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이때 중국 신문은 한인 이봉창 저격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에 나서고 이걸 문제 삼아 관동군과 일본 급진파는 상하이에서 중국군과 시가전을 벌입니다. 서양 열강들의 조계지가 많이 있던 상하이여서 전 세계가 상하이 사변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시와라 간지는 재빠르게 만주국을 선포하고 푸이를 황제에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1.5만이었던 관동군을 9만, 16만까지 증가시키죠. 이 만주국 설립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반일, 항일 의식이 고취됩니다. 그리고 초공작전으로 괴멸되어가던 공산당이 장쉐량이 일으킨 시안 사건으로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침략은 가만히 두고 다른 군벌, 공산당과 내전만 벌인다며 장제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상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만주 사변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시와라 간지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이걸 본 일본 군부에서는 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만주 사변을 복붙해서 무타구치 렌야는 자작극을 시작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1전범 도조 히데키가 관동군 헌병사령관으로 있으며 힘을 키웠고 그 유명한 731 부대 생체 실험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